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보유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소 충격적인 제안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미국 최고의 군사기관인 미 국방전략연구소에서는 삼성 장군이 나서 뜻밖의 제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전략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조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각종 군사연구소나 국방부 등은 앞으로 변할 정세를 파악하고 대비하느라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논의해온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릴 만한 충격적인 현상 하나가 관측되었고, 저희 모두는 한국의 핵무장은 논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한국은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최근에 열린 국방부와의 안보회의였죠. 이번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미 육군 삼성 장군이 직접 참석했고, 저는 이번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삼성 장군은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에 불필요한 세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 움직임은 해외 주둔 병력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하면서 한국의 상당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재정적 물류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매우 극명하게 갈리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침략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핵 확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군요. 이제는 한국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화성 15형과 화성 17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고,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미사일들은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ICBM들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과거보다 더 발전되고 정확한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험들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이 무기들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극명하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의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미국이 진작에 한국의 핵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믿고 이들의 핵개발을 승인해줬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나 한국에 점점 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을 넘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보복 위협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언들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핵무기를 북한의 생존과 협상력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뜻합니다.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과 핵능력의 결합은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거리에 위치시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죠. 하지만 위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기습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은 대만 해협 근처에서 침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죠. 이러한 훈련에는 수륙, 양육, 공중폭격 및 사이버 공격이 포함되었으며 중국이 이 정도로 노골적인 군사 도발을 한 적은 처음이기에 이는 중국이 대만 본토를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던 미국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결국 북한과 중국 그 어느 나라도 막아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 및 국제안보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세계혼란의 주범을 막고 미국과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국가고,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면서 우리들이 저지른 실수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는 강대국이고, 한국 또한 핵무장을 하면서 얻게 될 이익이 상당히 많기에 이 나라는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주며 우리를 구원해주겠죠. 그러나 장군의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에도 연구소장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듯 인상을 한껏 찌푸리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며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경찰이고, 북한과 중국 같은 깡패들쯤은 언제든지 손봐줄 수 있죠. 물론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선진국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발끝에도 못 따라오는 국가일 뿐이죠. 그런 나라를 믿고 미국의 권력을 나눠주며 미국 대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국가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미국이 능력이 없어서 한국에 기대자는 것처럼 들리고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군요. 그러자 삼성 장군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나 보군요. 지금 자존심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대혼돈의 시기에 한국에 기대는 게 뭐가 그리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 안 그래도 말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한국에 기대는 것을 넘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고,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영국이 세계에 군림했듯 이제는 마땅히 새로운 국가가 왕좌에 앉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직은 미국보다 약한 건 그저 미국이 걸어놓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 때문이죠. 핵 개발의 경우에도 당신은 한국이 기술력이 없어서 핵무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전부 미국이 걸어놓은 제한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가진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핵무기들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나라는 그만큼의 엄청난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증명해왔죠.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본토는 역사상 유의미하게 침공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섬에 대한 기습이나 선전용의 보여주기식 작전만이 펼쳐진 게 전부죠. 이런 상황 하에서 만약 당신의 말처럼 한국을 그대로 내버려두다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버리거나 혹은 반미 감정이 고조된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인들은 용감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최초로 본토를 침공당했을 때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한 모의 시나리오에서도 증명됐죠.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은 물리적인 피해보다 패닉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더 극심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미국의 무기력한 모습에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는 그 즉시 사라져버릴 것이고, 미국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미국은 북한의 기습 핵미사일 공격 한 방에 그대로 침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이들은 본토를 침공당하고도 어떻게든 회복하는 불가사의한 국가고, 이는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저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고, 당시에 한국인들에게서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들은 당연히 제 군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자, 보세요.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지만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임진왜란이라고도 알려진 일본의 침략 동안 한국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을 수많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빛을 발한 것은 군사적인 리더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 민병대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그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무기를 든 농부와 승려들은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전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민간인들이었고, 이들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유격 전술과 지역 지형에 대한 친밀한 지식은 일본의 보급로를 방해하고 그들의 점령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개인주의로 점점 무너져가는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했을 때 미국인들은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대만을 정복한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까지 넘보기 시작할 때 이에 맞서 싸울 미국인들이 있을까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왜 기를 쓰고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리려는지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예로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자, 1593년 벌어진 행주전투에서 권율 장군은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던 2300명의 부대로 3만 명의 일본군에 맞서 행주성을 방어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화살, 바위, 뜨거운 기름과 같은 단순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투지와 지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바위와 뜨거운 기름이었냐고요? 당시 조선의 수뇌부들은 백성들의 날부치까지 전부 다 세금으로 뜯어가 놓고도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마자 저항 한번 안 해보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무능력한 위정자들의 한심하고도 비겁한 행동에도 한국의 백성들은 끝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백성들은 행주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들의 저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면 그 즉시 전설처럼 추앙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민간인들의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감동이자 기적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민간인들의 투쟁과 승리, 극복의 역사는 특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들은 그 즉시 자원을 모으고 지역 민병대를 조직하거든요. 이러한 자기 조직화의 능력은 한국의 역사적 회복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징비록과 승정원 일기는 한국의 지역사회가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즉석 방어군을 구성한 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이러한 저력과 위기 상황에서 힘을 합쳐 극복하는 능력은 일본 점령 중에도 어김없이 발현되었습니다. 1907년 전라도와 경상도의 마을 사람들은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해 의병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농기구와 약간의 화기로 무장한 이 민간인들은 일본의 순찰을 매복하고 보급로를 방해하면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저항 정신을 살려주었고 민간인 동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민병대의 이러한 활약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용감한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휘둘리게 되며 결국 한반도에서 도망치듯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힘은 우리 미국인들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한국전쟁 당시 처음에 북한군의 기습에 의해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은 정보, 물자를 제공하고 심지어 점령에 저항하기 위해 모임을 형성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악 지역에 숨어서 급습을 실시하며 북한군을 교란했고 미군과 연합군 그리고 한국군에 중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의 이러한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없었다면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도 전에 한국은 북한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부분도 아실 만한 이야기지만 한국인들의 이러한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1950년 부산 경계전투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 시민들은 식량, 물, 그리고 의료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을 도왔거든요. 그들은 또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절대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게 분명하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때의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피난민이었고 어쩌면 미군들보다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기꺼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이들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인들 또한 매우 용감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국민들 사이의 깊은 일체감과 회복력은 이러한 극복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는 미국에는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문화적 결속력은 어떤 적대자에 대해서도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집단적 결의로 해석됩니다. 과거의 투쟁과 승리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민족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회복력과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침략에 맞선 한국의 역사적 회복력은
국민의 투철한 정신과 전투력의 증거입니다. 또한 첨단 군사기술과 한국인의 강력한 결의가 결합하면 어떤 상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탄생할 게 분명하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활용하는 한국의 역량은 그 누구와도 견줄 바가 없습니다. 한국이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국민의 영원한 정신은 국방의 초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기술력과 국민의 힘의 이 독특한 조합은 한국이 아무리 강력한 적국에 맞서도 이길 수 있는 강대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을 보장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실패를 인정하고 한국에 고개 숙이며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었나요?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전문가들이고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국가를 지킴과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의 발언에 연구소장은 당황스럽다는 듯 두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미루어 보건대 분명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땅한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모양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요? 연구소장의 말에 삼성 장군은 놀라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따로 분석해 볼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핵 제한이라는 고삐를 풀어준다면 이들은 알아서 세계 최강의 국가이자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미국이 걱정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테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분석과 예측이니 설명이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이미 미국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춘 상태고 이들의 무기 또한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것을 염두에서 설계해 놓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즉, 핵 개발이 허용된 한국은 최첨단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그리고 지시에너지 무기를 통합하여 전례 없는 공격과 방어 능력을 제공하겠죠. 한국에 가공할 무기고의 핵 능력을 추가하면 세계적인 전력역학을 재편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놓은 상태고 이는 마하속도로 이동하며 적의 기지를 신속하게 초토화시킵니다. 만약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파괴적인 탑재체를 비할 데 없이 빠른 속도와 정밀도로 운반할 수 있어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놀라운 속도와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의도한 목표물의 1m 이내를 타격할 수 있어 최대의 충격과 최소한의 부수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고속 충돌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와 핵탄두의 파괴력이 결합되어 전체 군사시설과 전략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실력 있는 전문가라면 이것만 봐도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런 한국의 해구산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미국 못지않은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제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미국은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당연히 미국을 구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즉,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핵무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핵무장한 한국이 세계의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전장과 전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AI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 AI는 95% 이상의 정확도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 위협에 대응하고 취약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은 핵무기의 전략적 배치와 결합하여 시스템이 고도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간의 개입 필요성을 줄이고 대응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인공지능은 또한 핵 자산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우발적인 사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나 현대화를 외치는 미군이지만 이런 기술은 미국도 아직까지 개발해내지 못했거든요. 아마 미국이 긴급 상황에서도 지휘체계를 외칠 동안 한국은 AI를 통해 순식간에 대응을 완료할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이런 한국의 동아시아를 맡기는 편이 100번 옳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건 그 어느 것보다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을 수출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들은 어느 틈에 미국과 견줄 만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냈거든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차세대 감지 기술로 설계되어 있는 다른 강대국들의 모든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시스템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이러한 스텔스 기술 또한 핵무기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핵 탑재체를 운반할 때에도 시스템이 탐지되지 않고
적의 영토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거거든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은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고 속일 수 있는 첨단 전자 대책과 미사일 방어와 같은 들어오는 위협을 차단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 보호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이에 더해 핵능력의 통합은 시스템의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 북한과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민간 부문과 군사 부문에 걸친 혁신 문화를 육성하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첨단 기술이 연구소에서 전장으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보장하면서 방위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무기고의 핵능력을 추가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나타내며 기술 선도국이자 강력한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북한은 아예 발언권조차 없고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니고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미국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면 자신들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더는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만 침공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만약 한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은 그러한 핵미사일을 단번에 요격해버릴 것이고 3초 만에 수백, 아니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선물로 보낼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지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능력은 잠재적인 침략자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리적인 요건상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던 일이지만 핵으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과도 견줄 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될 거고, 이에 따른 억지력은 한국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까지 막아준다는 것이죠. 결국 선진 국방 기술을 보유한 핵능력이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국제 외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증가된 영향력은 안보, 무역,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정책과 결정을 형성하면서 한국이 세계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죠. 또한 핵무기와 선진 국방 시스템의 성공적인 통합은 한국을 군사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기술 리더십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문에서 더 많은 발전을 촉진하겠죠. 한국의 강화된 군사력은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더 강력한 전략적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안보의 핵심 국가로서 한국은 공동방위 계획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수 있고 세계 무대에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한국의 부상이 바로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미국 이후에 새로운 패권국이 탄생하는 과정이므로 미국은 너무 배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저력의 결과물이며 결국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 줄 테니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결국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 대신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이 임박한 한국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한국의 혁명적인 무기체계는 한국이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며 기술과 핵의 완벽함이 한국을 전례 없는 수준의 힘과 영향력으로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핵능력이 있는 한국은 전통적인 초강대국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능가하여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강력한 경쟁자로서 한국과 함께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겠죠. 미국의 이익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이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군의 연설이 마무리되자 회의실은 일동 숙연해졌습니다. 장군의 논리에는 흠잡을 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희 모두는 그저 홀린 듯 박수만을 보낼 뿐이었죠. 그의 말대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는 정말로 무의미해 보였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미국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